반갑습니다. 엑소파의 떠들지만 잠들 라디오. 오늘은 조금 늦었죠? 네, 요즘 좀 늦게 끝나서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웃음 대망님의 요청으로 졸린 방송을 했지만 오늘은 그냥 일상적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방송을 하고도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오늘 하루 종일 졸렸어요. 되게 웃기죠?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졸린다는 거. 그만큼 저에게도 내성이 없는 그런 마력을 가진 마성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주시는 분들, 또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듣다가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웬만하면 생방송에서 듣는 게 더 재밌으실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꾸려나가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바쁜 날이죠. 항상 바쁜 날이에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저한테만 굉장히 부담되는 환자들만 이렇게 몰려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이제는 마치 공표가 되는 양,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고 질환이 많고 누구라도 마취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환자들은 제가 다 봐야 되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병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수술은 누가 어디 들어갈 건지 다 정하셨죠? 라고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아직 안 정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뭐 하고 끝내는 그래서 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하면 다들 알겠다는 듯이 흩어지는 그런 이상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10살이 넘는 기관지 협착이 있는 친구와 그 다음에 또 7살짜리 발작하는 그리고 척추 디스크가 있는 거기에다가 또 뭐였더라? 심장병이 있는 그런 친구들의 마취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아직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건 제가 계속 무서워하면서 마취를 받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そして去年もう一人大事な友人に出会った曲を今日は一人で歌いたいと思います。聴いてください。袖丈がおぼつかない夏の終わり、明け方の電車に揺られて思い出した
懐かしいあの風景たくさんの泊まりを繰り返して同じような街並みがただ通り過ぎた窓に僕が映ってる君は今もあの頃みたいにいるのだろうかひしゃげて曲がったあの自転車で走り回ったバカバカしい綱渡り膝に滲んだ血今はなんだかひどく虚しいどれだけ背丈が変わろうとも変わらない何かがありますようにくだらない面影に励まされ今も歌う今も歌う今も歌う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せわしなく街を走るタクシーにぼんやりと背負われたままくしゃみをした窓の外を眺める心から震えたあの瞬間にもう一度出会えたらいいと強く思う忘れることはないんだ君は今もあの頃みたいにいるのだろうか靴を片方茂みに落として探し回った何があろうと僕らはきっとうまくいくと無邪気に笑えた日を覚えているどれだけ無様に傷つくことも終わらない毎日に花束をくだらない面影に励まされ今も歌う今も歌う今も歌う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朝日が昇る前の駆け出すよ君もどこかで見ているかななぜかわけもないのに胸が痛くて滲む顔霞む色今さら悲しいと叫ぶにはあまりに全てが遅すぎたからもう一度初めから歩けるならすれ違うように君に会いたいどれだけ背丈が変わろうとも変わらない何かがありますようにくだらない面影に励まされ今も歌う今も歌う今も歌うラララララララララ
ございました。네, 엑소페의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첫 곡은 스다마사키의 잿빛과 구름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웃음대왕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왜 바빴냐면 출근하자마자 바로 수술이었어요. 보통 출근을 하면 좀 이렇게 잠깐 주위 분위기도 좀 보고 뭐 새로운 물건이 왔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오늘 스케줄은 뭔가 이런 것도 보고 아무튼 일단 쓸데없는 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출근을 했는데 바로 엑소페 선생님 거북이가 부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이 뭐 뜯어내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태를 한번 봤는데 그거 있죠. 왜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는데 플라스틱이 약간 각진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 각진 플라스틱의 옆구리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플라스틱을 떼어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냥 이렇게 잡아서 뜯어버리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뭔가 더 박살날 수도 있고 덜 박살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치과용 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치과 갔을 때 지 하면서 치시시시 이렇게 하는 그게 치과용 버거든요. 되게 기분 나쁜 소리 나는 거. 그걸로 일단 여기에 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힘을 주면은 그 금 낸 상태로 부러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걸 세팅해 주는데 한 3, 40분 걸리고 잘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봐드리고 그러고 내려왔더니 회의를 하고 바로 환자를 눕혀서 수술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 또 늦게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팩이 그러니까 외과 팩, 정형외과 팩 뭐 이렇게 팩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팩을 돌리지 않아서 또 거기다 신입 선생님들이 오면 팩이 외과 팩과 정형 팩이 막 꼬이고 외과 팩과 외과 팩이 꼬이고 막 이래서 어떤 데는 기구가 없고 어떤 데는 기구가 있고 이건 노란색인데 파란색으로 적어놓고 아무튼 카오스인데 그걸 다 이겨내고 제가 첫 번째 수술에 다 나가세요라고 하고 저 혼자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를 했더니만 다들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네.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 사람만 붙여줘도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이러 보냈다가 돌아와서 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수술을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3번이나 지속이 됐는데 정작 저는 밥을 못 먹었어요. 아주 힘들었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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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이럴까?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약하지? 네. 뭐가 계속 또로롱 또로롱 소리가 들렸죠? 네. 마우스와 키보드가 인식이 안 되는 비싼 키보드인데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키보드 바꾸고 나서 컴퓨터 하는 삶의 질이 좀 바뀌었어요. 약간 그 누르는 맛도 있거든요.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촉감?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살짝만 스쳐도 인식이 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손을 올려놨을 뿐인데 손을 올려놓은 손가락에 힘을 조금만 줘도 그게 인식이 되는 진짜 섬세한 그런 키보드거든요. 그래서 게임하기가 참 좋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요즘에는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이름이 뭐였지? 데이즈곤이라는 좀비가 나오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 스토리 미느라고 한 3, 4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미드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걸 못 봐요. 보다 잠들어요. 항상 보다가 잠들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스토리를 깨다가 보니까 막 그러다가 몰입해가지고 막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스토리를 담으니까 약간 그 허무한 거 있죠.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뭐 아직 다 깬 건 아니지만 해야 될 건 좀 남았지만 그 스토리 보는 맛에 저는 게임을 좀 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무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재밌는 내용을 가진 스토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네,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 있다는 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퇴근하고 돌아오면 폭탄 설치 이러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막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스토리를 다 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없이 아이고 힘들다 이러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딱 앉아서 방송만 하고 있는 네. 근데 끝나고 한 판 또 하려고요. 네, 아직 해야 될 게 조금 있어서 좀 더 하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취미 생활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만 하면서 사시나요? 한 번쯤은 그런 취미 생활을 갖고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음악을 한 곡 듣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like poetry, that feeling of when eyes meet. They said it would feel so easy, like how a bird takes to the trees. They've written the songs and films and books of how it would take just one timely look to dance and fall your way into love. And that's how you'll know he's the one. It feels like way back when. I wish I had known it then. There's no such thing as a soulmate, 'cause love is what you make of it. I think I've got a taste of it. I wish I had known all of this before
but at least now I know. I thought summer vacation would never end. That feeling of sinking toes in the sand. They said to enjoy it while you can, but those words never seem to land. It feels like way back when. I wish I had known it then. That time is the quickest of thieves. She won't ever be caught by nobody. She'll run all the way to eternity. I wish I had known all of this before. I wish I had known, but at least now I know. It feels like way back when. I wish I had known it then. That soon we'll be gone with the final breath, and there won't be time to hold on to regrets. But I know there's something on the other end. I wish I had known all of this before. I wish I had known, but at least now I know. I wish I had known, but at least now I know. 네, 사라강의 Now I Know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한 60년대 LP판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목소리 좀 들리지 않으세요? 엄청 잔잔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라강의 Now I Know 들으면서 제 옆에 있는 풍경과 제 눈에 보이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봤거든요.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수술실이 아니고 여기가 환자가 누워있지 않고 여기가 띠띠띠띠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이라는 곳이구나. 자면서 귀를 파는 고양이와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는 웃음 대망이, 자려고 이불을 덮어쓰고 혼자 씩 웃으면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목욕탕을 가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욕탕에서 좀 지지면은 이게 근육들이 좀 풀어지거든요. 너무 긴장을 저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근육이 많이 뭉치는 편인데, 그래서 웃음대방님한테 좀 늦게 끝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못 들어갈 것 같다, 오늘 목욕탕에서 좀 지지고 내일 출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아니 무슨 이런 분리불안이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일단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왜 이렇게 찡찡대나 봤더니만 본인이 피곤하고 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왜 졸릴 때 칭얼대는 거 있죠. 네, 그걸 저한테 시전을 하셨어요. 전화를 아예 하지 말걸.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약간 눈이 충혈돼서 막 좀비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주변에 어디 먹을 데가 없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일단 들어가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니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내가 완벽하게 머리가 돌아갈 때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방송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방송은 해야죠. 방송 장비가 가방에 다 있는데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방송은 하는데 이제 모바일 방송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끝나고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한 3, 40분 정도? 네, 처리해야 될 일들을 딱 하니까 11시 10분인가 20분 정도 돼서 근처에 찜질방을 가면 물속에서 잠들어서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렇다고 근처 숙소를 구하자니 강남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8만 원, 12만 원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일단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왔죠. 집으로 오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집으로 왔는데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네, 침대를 반으로 접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또 뒹굴뒹굴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보면서 왔어? 이렇게 하는 그, 마치 분리불안이 해소되는 것 같은. 고양이도 계속 제 옆에서 찡얼찡얼대고, 네, 웃음대망님도 옆에서 계속 찡얼찡얼대고, 네, 그랬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편하게 모바일 방송하고, 근데 참고로 저는 집이 편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전 동물들이랑 같이 못 자겠습니다. 일단은 몸에 알러지가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알러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네. 동물들은 저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동물 털 알러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필리델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어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필리델피님, 어제 방송 듣다가 주무셨나요? 아니면 끝까지 들으셨나요? 어제는 웃음대방님의 요청으로 좀 졸린 방송, 엑소페에 떠들지만 잠드는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일상 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하면서 봤어요.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세요? 야간 일을 하시나봐요. 필리델피님. 일을 하면서도 보는 방송이면 너무 영광인데요. 보통 일을 하면서 방송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가뜩이나 졸린 방송인데. 그런 업무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업무, 개인적인 일, 그런 거구나. 저는 또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집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면서 방송을 들으셨군요. 그러면 일하면서 듣기에 괜찮은 방송인가요? 저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진짜 좋겠다.
저는 10시 반에 출근해서 7시 반에 퇴근하지만 재퇴근 시간을 7시 반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10시 반에 출근해서 항상 10시 반에 퇴근합니다. 네. 아니면 새벽 2시. 네. 부럽다. 글쎄요. 중요한 일이라면 들으면서 해도 되는 방송은 없지만, 그죠. 중요한 일은 그 일에 몰두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음. 그렇지 않다면 잔잔해서 괜찮네요. 잔잔해서 괜찮아요. 음, 좋다. 그래도 잔잔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 방송을 낮에 티타임 가질 때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낮에 들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분에게는 또 편안함을 선사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힐리 델피님도 혹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냥 하는 일 하면서 천천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막 채팅을 치라고 강요하지 않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오래간만에 본 사이인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항상 감사하고 있답니다. 저는 일이 다 끝나고 돌아오면 더 이상 또 일을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물론 한두 시간 정도는 개인적인 업무를 보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더 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남의 일을 해주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내 일에 신경 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약간 달리기 할 때도 처음에 스타트선에서 빵 해서 뛰어갈 때는 안 힘들잖아요. 근데 달리면 달릴수록 조금씩 지치잖아요. 근데 그 달리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쉰다라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다시 레디 땅 했을 때 그 땅은 땅에서 이렇게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 쓰리잡인가 포잡할 때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끝나면 레디 땅 그 다음에 결승선 레디 땅 그 다음 결승선 이런 느낌이라서 내가 살아있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주 3일로 저녁이 돼서 조금 더 삶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웃음 대망님의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쉴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인데 무슨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직장인 인생이 다 그런 쳇바퀴지만요. 진짜 이해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매일 매일을 똑같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웃음 대망님이 고양이였나요? 웃음 대망님이요? 웃음 대망님 약간 고양이 상이긴 해요. 네. 웃음 대망님은 약간 고양이 상이었고요. 고양이는 따로 있긴 하고요. 네. 고양이 4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웃음 대망님을 1마리 더 키우고 있고요. 네, 근데 고양이 1마리와 웃음 대망님 한 분은 분리불안이 생기셔서 계속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저도 안 쳐다보고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내분이셨군요. 맞습니다. 네, 저의 와이프였습니다.
아니면 동거인가요? 아니요. 결혼 4년 차입니다. 네, 아내분이 맞습니다. 제가 웃음 대망님이라고 하면 그 존재가 사실은 PD였는데 그 PD가 아닌 저의 방송에서 혹시라도 어떤 여자가 꼬리칠까봐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저희 부부는 집착이 서로 심한 그런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의부증이 있고 남편은 의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잘 어울리죠? 의부증과 의처증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서로 10분마다 감시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혹시라도 다른 남자 쳐다보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은 치과 치료를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냄새를 킁킁킁 이렇게 맡아서 피 비린내가 안 없어져서 이렇게 했더니만 웃음대망님이 왜? 무슨 냄새 나는데? 그러길래 아니 손에서 향기로운 이렇게 하다가 바로 손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해라 뒷말 잘해라 이러길래 강아지의 피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집착이 심하시고요. 오늘은 또 제가 점심 먹을 때 신입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 근처에 음식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래 다닌 선생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음식점도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가정식 집이 있어요. 미국 가정식 집 맞나? 미국 가정에서 먹는 밥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매우 유능한 셰프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 음식점을 차리셨는데 음식 맛도 꽤 괜찮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 천장이 높아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항상 조용해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음식 맛도 꽤 고급지고 해서 자주 가는 곳인데 그 선생님께 이런 곳도 있어요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거든요. 네, 웃음 대망님이 이제 출근하실 시간이라 전화를 걸었더니 갑자기 질투심이 조금 느껴져서 제가 영상통화로 옆에 계신 새로운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잠깐 보여줬더니만 누구야! 이렇게 막 시작이 된 거죠. 누구야! 다시 영상통화해! 막 이렇게. 제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집착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제가 집착 안 할게요 영상통화 잠깐 하고 끊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신입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더니만 누구야 누구냐고 누구냐고 또 누구야 계속 전화기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여워가지고 아니 집착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빨리 끊을게요 지금 너무 바빠서 끊겠습니다 이랬는데 너 단돌이 잘해라 막 이렇게 경고를 하고 끊으셨어요. 네, 그 정도로 집착이 심해세요. 봐봐요. 방금 뭐라 그랬냐면 기분이 너무 나빴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튼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저한테 집착해주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질투심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웃는 편인데 조금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안 웃는 편이신데 조금 웃으셨나요? 저희가 조금 웃기게 살긴 하죠. 네.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면서 그 결론을 보면 웃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 얘기만 들으면 웃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웃음대망님이 영상통화를 안 하고 그냥 전화를 했을 땐 이제 제 오른쪽에 신입 선생님이 앉으셨고 제 왼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 왼쪽에는 다 빈 의자였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니까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음대망님 전화를 받으면서
아, 네, 뭐 빨리 끊으셔도 돼요. 집착 그만할게요. 이러면서 왼쪽을 보면서 아, 빨리 먹으라고요? 오, 알겠어요. 빨리 먹을게요. 입에 넣어주신다고요? 아,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이러면은 더 질투심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럼 또 전화기로 누구야? 누구냐고? 나 누구야?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만 집착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시죠? 아, 됐어요, 됐어요. 빨리 끊을게요. 뭐 이렇게 하면 전화 끊지 마.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네. 근데 약간 저도 그걸 즐기면서도 한편으로 부끄러운 건 이제 오른편에서 그 신입 선생님이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선생님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 설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처음에 그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이미 주변 선생님들이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엑소페 선생님은 너무너무 인고 부부기 때문에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도 오해하지 말라고. 가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자꾸 자기야라고 하신다고. 네. 근데 그게 엑소페 선생님이 비쳐서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분하고 장난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네.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뭐 커피 마시러 갈 때, 또 뭐 잠깐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질투를 좀 받아야지 아, 우리가 함께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연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웃음 대왕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길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셔서 제 나이 40 정도 되면은 오디션을 한번 보러 갈까 싶습니다. 제일 어울리는 배역은 살인마. 살인마. 그 범죄도시 3 보셨나요, 혹시? 범죄도시 3에 손석구 씨가 나오는데 그 범죄도시 3가 개봉했을 때 웃음 대왕님이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범죄도시 4도 같이 봤어요. 근데 범죄도시 3 봤을 때 웃음 대왕님이 가장 놀라셨어요. 왜 놀랐냐면 그 손석구 씨의 그 살인적인 눈빛 있잖아요. 저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제 눈이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발산한다고 둘이 똑같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눈이 손석구를 닮았구나. 그래서 마흔이 되면은 살인자 배역으로 오디션을 한번 볼까 싶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젊었을 때 연기력보다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진짜 연기를 하는 그 느낌보다 나는 실질적으로 겪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느낌이 더 잘 남들보다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어려서부터 연기자를 하면 그냥 얼굴로 먹고 사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조연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는데 빨리 성공하는 이유는 그런 삶의 지혜라든지 겪었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모르죠. 네. 사실 제가 연예인일지도 또는 영화에 나왔을지도 어쩌면 제가 손석구인데 손석구라고 이야기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이미 인스타는 연결되어 있는데. 네. 혹시라도 제가 뭐 배역을 맡거나 영화에 출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직장을 다 때려치고 연기에만 몰두하려고요. 그러면 웃음 대망님이 저를 먹여 살리겠죠?
우리나라의 대배우가 아직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마흔이 돼서 오디션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태연의 노래 듣고 오실게요. It's 11: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소원을 빌며 웃던 그 시간 별게 다 널 떠오르게 하지 네 맘 끝자락처럼 차가운 바람 창을 열면 온통 네가 불어와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별이 끝나 있을까 yeah. 널 다 잊었을까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달려가는 있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 월에 며칠 너에겐 다 잊혀져 있었다면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뭐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너의 이름 한 번쯤 부르는 게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I believe I'll be over you I believe I'll be over you. Thank you. 네, 태연의 11:11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가끔 웃음대왕님이랑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 옆에서 많이들 웃으세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부분이 웃긴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아, 내 얘기가 참 웃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웃겨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필리델피님께서 피식 웃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진지하게 항상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들은 항상 재밌다고 웃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네. 엑소페에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고양이가 한마디 하고 싶다네요. 하루. 안 돼. 내려가세요. 아이고, 뚱돼지 돼가지고. 네, 충분히 누르셨어요. 네, 엑소페에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 그렇게 마법을 부리지 않아서 저의 MP가 딸리지 않아서 참 좋네요. 중간중간 물 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이렇게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재우는 방송을 하면 제 능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네, 고양이가 빨리 끝내라고. 네, 아무튼 오늘은 좀 편안하게 방송을 해서 저 또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마지막 곡 틀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 심규선의 소년에게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필리델피님, 오늘도 방송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로그인하고 들어주시는 분들, 또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유튜브로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엑소파에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내일 새벽 12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우는 법을 알기도 전에 참는 법부터 배운 가여운 아이, 너의 고인 눈에 출렁거리는 눈물, 너무 오래 간직되어온 그거, 고장나버린 장난감, 넘어져버린 자전거, 달아나버린 시계바늘, 계절에는 나의 작은 소년에게 드러낸 너의 상처를 바람에 닿고 흉이 남아도 내 어린 소년에게 드러난 너의 흉터를 다독일 기회 주지 않겠니? 너는 걷는 법을 알기도 전에 숨이 차도록 달려야 했던 아이, 너의 메인 목에 출렁거리는 눈물, 너무 오래 억눌러온 그거, 못 이길 술에 취하고 마음을 참고 가둬도 제 방을 넘어 범람하던 시절의 나의
흉이 남아도 내 어린 소년에게 드러난 너의 흉터를 다독일 기회 주지 않겠니 내 작은 소년에게 그대 지는 태양을 등지고 먼지 속으로 걸어가 널 얽혔던 인생에게 그래 사랑은 너의 상처를 드러낸 너의 걸어온 나를 소년에게 소년